여러분 안녕하세요. 쏠쏠TV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디바이드 이 책을 쓴 김정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달러 패권에 대해서예요.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이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BIS 국제결제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국제거래 중에 88%가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은행,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같은 이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를 운영을 하는데 나라의 국가부도가 날까봐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그 외환보유고 액수의 62%가 미국 달러예요. 우리나라도 뭐 달러로 외환보유고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을. 그리고 유로화가 20%고 중국 위안화가 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달러는 압도적으로 국제 기축통화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이 경제 규모하고는 아주 미스매치입니다. 잘 어울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세계 GDP 중에 98조 달러인데요. 그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4%거든요. 중국은 어떠냐? 18%예요. 중국은 그런데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면요, 이미 미국보다 더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 경제 규모는 우리가 더 큰데 왜 미국 돈만 국제 통화이냔 말이야. 그 국제 통화가 되면 그 나라가 그것 때문에 얻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든요. 중국은 그게 약이 오를 만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환보유고 중에는 그 위안화를 쓰는 비중이 2%에 불과하고 국제거래 중에서는 4%만 위안화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약오르고 화가 날 만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소위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네트워크 효과는 아주 쉬운 사례가 영어예요. 언어. 사람들은 왜 외국에 나가서 영어만 쓸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왜 영어를 배우시죠? 왜 중국어를 안 배우고 일본어를 안 배우고 영어를 배우시느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영어를 쓰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효과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으면 나도 그걸 써야 해. 내가 그걸 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쓰게 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도 영어를 써야 하고 하는 이런 효과가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돈도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달러를 쓰니까 나도 달러를 쓰는 게 서로 편하잖아. 이래서 달러를 쓰게 되는 것이 있고, 이게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플러스 또 다른 효과가 뭐냐면 이 통화 관리를 하는데, 돈 관리를 하는데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위원회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 잘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또 투명하게 한다. 또 환전을 하는 게 자유롭다. 이런 조건들을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 금융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기도 하고 믿을만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쓴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뭐 다른 돈들도 이미 그렇게 됐을 텐데 왜 달러만이냐? 그것은 1920년대에 달러로 결정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면 이 국제 기축 통화가 어떤 돈이었느냐? 영국의 파운드화였습니다. 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영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나라가 세계를 다 정복을 한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호주, 뉴질랜드, 뭐 한때는 미국도 영국 식민지였었잖아요. 또 인도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이 식민지였고, 뭐 이 홍콩도 영국 땅이고, 뭐 이렇게 됐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그 영국 돈이 세계의 돈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세계 무역에서 최강자였기 때문이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다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당시까지의 돈이라고 하는 거는 다 근본위조였어요. 돈을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중앙은행에 가면 금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금교환증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1차 대전이 터진 겁니다. 유럽 나라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하려니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세금을 많이 거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데
그 돈을 찍어내는 게 금이 갑자기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냥 금 없이 돈만 찍어낸 겁니다. 그래서 돈 가치가 형편없어졌죠. 또 거기에다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었어요. 파운드화가 몰락하는데 중요한 원인은 뭐냐? 미국에다가 그 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자, 참전하지 않은 나라 중에 경제 강국이 누구냐? 그게 미국이었던 거거든요. 그 미국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뭐 우길승천하는 상황이었어요. 막 산업들이 뭐 그야말로 막 번창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철강왕 카네기, 또 석유왕 록펠러, 뭐 이런 사람들이 산업을 막 일으키고 세계 최고의 산업, 최대의 산업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그런 물자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 거고,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유럽 돈은 미국이 뭐 못 믿겠고, 그러니까 금을 갖다 주면서 물건을 수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던 금들이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세상의 금이 다 미국으로 모이게 된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나니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 국가들은 그 돈을 믿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이죠. 왜냐하면 금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금이 뒷받침되는 돈이 된 거예요. 그 금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국제 기축 통화로서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기축 통화가 됐죠. 그 결정적 계기가 브레튼 우즈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협정을 통해서 세상의 선진국, 다른 선진국들이 이제부터는 미국 통화가 공식적으로 기축 통화야, 글로벌 커런시야 라고 인정을 하게 됐고, 그게 아직까지도 오고 있는 겁니다. 자, 바뀔 가능성이 없을까요?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 돈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미국에 버금하는 경제를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가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도 자기네 나라 인민폐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기를 원하죠. 국제통화가 되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중국 위안화가 안 되느냐?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뭐 이런 게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고, 그래서 서방 자본주의가 몰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중국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기축통화로 밀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첫 번째가 IMF의 특별 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라고 하는 SDR, 거기에 기준 통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통화 바스켓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 중국 위안화를 집어넣었죠. 10%가 중국 위안화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돈의 시대가 오나 보다 하고 사람들은 기대와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지금 15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중국 돈의 위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중국 경제는 커지는데 왜 중국 돈의 위상은 추락을 하는가? 특히 코로나 이후에 최근 들어서 중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됐고, 달러에 대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위안화를 많이 소지를 하고 싶어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공산당의 문제 때문인 겁니다. 중국 당국이 자기네 나라 돈이 국제통화가 되는 것은 원하지만 그거에 딸려있는 조건들은 지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환전이 자유로워야 돼요. 돈을 믿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은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중국 인민은행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세상에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뭐 중국의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돈 관리뿐만이 아니고. 네. 또 중국 돈을
외국 돈으로 환전할 때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뭐 거기에 금액에 대한 제한도 있고 설명을 해야 되고 뭐 하는 뭐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 돈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중국 돈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돈 위안화의 위상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왜? 그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세계 사람들이.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당분간 상당 기간 동안 기축통화는 여전히 달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대안이 되는 돈들이 달러를 제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돈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일본 돈, 뭐 이거는 뭐 이제 뭐 말을 하나만 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일본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걸 원치도 않습니다. 왜냐? 기축통화가 되면 통화가 세지거든요.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수출품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품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출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본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럼 유로는 어떠냐? 유로는 뭐 나라들끼리 다 갈갈이 찢어지고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미국 달러일 수밖에 없죠.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점점 그 활력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뭐 이 흑백으로 갈리고 뭐 인종별로 갈리고 거의 내전 수준까지 가고 코로나가 또 저 난리를 치고 그래서 경제가 저렇게 위축되고 있는데 돈은 여전히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 이 코로나 디바이드에 상당히 자세히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